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최근 마블 유니버스의 전체적인 리부트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루머의 시작점은 Can We Get Some Toast라는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적중률이 높기로 유명한 유출러 중 하나로,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는 마치 더 플래시가 DC 유니버스를 리부트한 것처럼 MCU 전체를 가볍게 리부트하게 될 것이다. 폭스가 제작해온 마블 유니버스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마블과도 작별이 될 예정이다. 그 후엔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마블 유니버스가 있을 것 이라는 포스팅을 남겼는데, 이를 보고 저는 마블 영화는 마블 코믹스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선 코믹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블 코믹스도 1939년 첫 발간 이후 무려 8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대한 세계관을 제작하며 창의성을 쏟아부었지만, 문제는 캐릭터와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지며 신규 독자를 유입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는데, 이 당시 마블 코믹스는 한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2015년 버전의 시크릿 워즈였습니다. 영화와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확인된 인커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시작됐는데, 원작 속 인커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 유니버스와 또 다른 마블 유니버스가 서로 충돌하며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세계에 똑같은 이름, 비슷한 외형을 한 무수히 많은 영웅과 악당들은 죽어나가고 있었고, 극소수의 몇 명만 탈출선에 올라타는데, 바로 이때 세상이 하얗게 빛나며 두 지구가 충돌해버렸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한 석상 앞에 기도 중인 이상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 세계에선 무수히 많은 토르들이 우주 경찰들로 활동 중이었고, 우주의 변덕쟁이신 갤럭투스가 꼬마 아이의 장난감이 되었으며, 이 세상 모두가 닥터둠이라는 인물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말 한마디면 셀레스티얼의 힘을 갖고 있는 미스터 시니스터급의 인물도 찍소리 못했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의 부하가 되었는데, 게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좀비 소굴, 울트론 소굴과 같은 던전 수준의 지역들도 있는 등 이 기괴한 세상은 통칭 배틀월드로 닥터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진실은 두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가는데, 닥터둠과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분자 단위로 물질 조작이 가능한 몰큘맨 세 사람이 비욘더스라는 신적인 존재들을 알아내면서부터였습니다. 비욘더스라는 녀석들이 바로 멀티버스끼리 충돌해 멸망해버리는 인커전이라는 현상을 일으킨 녀석들로, 이 녀석들을 기적적으로 쓰러뜨린 게 이 세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수천 개에 달했던 멀티버스가 24개 정도만 남아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는 놈들의 힘이 몰큘맨에게 넘어갔다는 것으로 그는 이 힘을 닥터둠에게도 이동시켰고, 그렇게 이동된 힘은 멀티버스를 융합해 배틀월드라는 가상의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존재들의 기억이 조작되어 닥터둠의 말이 곧 법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쨌든 비욘더스로부터 남은 멀티버스를 구했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수능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지구가 파괴되기 직전 탈출선 덕분에 생존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거 세상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타노스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소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원래 세계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들의 대규모 전투는 당연히 닥터둠의 레이더망에 잡혔고, 그는 혹시 모를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드 리차드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인데, 그는 배틀월드를 만들며 과거 세상에서 리드 리차드의 아내인 수스톰을 자신의 아내로 설정했던 것이었고, 남편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녀임에도 리드 리차드에게 특별함이 느껴진다는 발언을 듣곤 과거 세상의 잔재들인 모두를 없애러 도착합니다. 그가 신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에선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었고, 한 명씩 처리하고 있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모두를 배틀월드 곳곳으로 날려버리는데, 그는 닥터둠에게 충성하고 있었지만 과거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것이었고, 이를 배신이라 생각한 둠은 그도 살해합니다. 한편 배틀월드 각지로 흩어진 이들은 저마다 둠이 만든 기괴한 세상을 파괴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 블랙팬서와 네이머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몰래 남긴 아가모토의 눈을 이용해 비밀 공간을 찾아냈고, 그곳엔 스트레인지가 남긴 2개의 보물이 있었는데, 네이머에겐 어떤 공간으로든 순간이동시켜주는 장비를, 블랙팬서에겐 완성된 인피니티 건틀렛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히어로들은 배틀월드 곳곳을 향해 닥터둠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둠의 힘을 과신했던 타노스는 단
1초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남긴 순간이동문이 열리며 좀비 군단이 둠의 부하들과 전투를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 완성된 건틀렛을 장착한 블랙팬서와 네이머가 나타나는데, 블랙팬서가 둠을 얼음으로 바꿔버리고 네이머의 삼지창이 그를 산산조각냈지만 배틀월드 세계의 신인 둠은 쉽사리 되살아나며 신의 힘을 가진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른 한편 각각 세계관에서 천재들인 두 명의 리드 리차드는 동료들이 닥터 둠과 싸우는 동안 멸망한 세상을 원상복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낸 이 하얀 장소는 바로 비욘더들의 힘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몰큘맨이 있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또 다른 세계의 리드 리차드가 마블 메인 유니버스의 리드 리차드를 이상한 공기방울에 가뒀고, 그는 순식간에 원숭이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배신자 리드 리차드는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선 앞으로 가야 하지. 과거를 그리워하는 나약함은 견딜 수 없어. 라며 태세 전환을 했고, 바로 이때 지켜보던 몰큘맨은 배신자 녀석을 분자 단위로 조작해 고기 조각으로 바꿔놓으며 리드 리차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현장에 도착한 닥터 둠은 비욘더스의 힘을 사용해 리드 리차드를 죽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힘은 이 공간에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기회다 싶었던 리드 리차드는 그를 전력으로 공격하며 둠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뺏어간 것에 분노를 표출하는데, 과거 현실에선 리드 리차드를 이길 수 없었던 닥터 둠은 이 새로운 현실에서조차 그를 이기기 버겁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만약 니놈에게 비욘더스의 힘이 향했다면 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나? 라고 묻자 확신에 찬 눈빛의 리드 리차드는 물론이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했고, 이에 둠이 그렇다 이 망할로 이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몰큘맨은 그렇군. 너희 둘 다 동의하고 있다면. 라는 말과 함께 배틀월드는 폭발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진 뒤 멀티버스 너머의 스파이더맨이었던 마일즈와 피터가 함께 복구된 뉴욕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진실은 리드 리차드와 몰큘맨의 협업으로 원래의 메인 마블 유니버스의 토대에 멀티버스 너머의 또 다른 마블 유니버스가 부분적으로 융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드 리차드의 실력에 믿음을 갖게 된 몰큘맨은 그와 함께 인커전으로 사라진 멀티버스 복구를 위해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까지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재되었던 시크릿 워즈의 줄거리였습니다. 일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캐릭터들도 등장하지만 원작에서 주인 공격의 역할들을 했던 것은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 등에서 봤던 판타스틱4의 리더 리드 리차드, 그리고 MCU에선 등장한 적이 없던 닥터 둠이기에 영화에선 이 각각의 역할을 현재 MCU의 다른 캐릭터들이 맡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인커전의 개념과 실행,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이 해결되는 결말부입니다. 원작에선 인커전의 원인을 비욘더스라는 우주 바깥의 존재들로 설명했고, 영화에선 다른 멀티버스의 자신에게 빙의하는 드림워킹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 결과도 원작의 경우 양쪽 세계가 함께 붕괴되는 것이었지만 영화에선 한쪽 세계가 붕괴한다는 것으로 결과를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Everyone in that reality died. Everyone.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설정과 Can We Get Some Toast의 루머를 모두 고려해보면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봐온 MCU와 그 이전의 엑스맨 시리즈, 판타스틱4 등 폭스 유니버스 속 마블 세계관과의 충돌이 예견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난 20여 년간 봐온 마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캐릭터와 배우들 대부분을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커전이라는 현상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든다는 데에서도 좋은 장치이지만, 동시에 현재 애매하게 세계관 내에 남아버린 1세대 어벤져스를 없애는 데에도 유용하고, 영화가 개봉할 때쯤인 2027년에는 누적된 영화만 18년어치가 되는 기존 MCU이기 때문에 리부트가 필요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또 엑스맨과 판타스틱4라는 거대한 집단을 갑자기 세계관에 유입시키기에도 아주 편리한 장치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가 2026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강해 시대와 단 1년의 개봉 기간 차이를 두고 있는 만큼 어벤져스 강해 시대의 결말부에서 심각한 인커전 현상을 일으키는 무엇인가가 벌어진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 이후 닥스와 클레아가 닥스 때문에 일어난 인커전을 막고 있는 만큼 드림워킹이 아닌 다른 것을 원인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궁금한 것은 이미 촬영전 유출 사진으로 폭스 유니버스가 데드풀3에서 데드풀에게 박살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이 영화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이전에 개봉하는 만큼 만약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 다시 폭스 유니버스의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면 혼란을 겪는 관객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마블이 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크릿 워즈에 대한 줄거리와 부가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혹시 어벤져스 강해 시대의 줄거리, 데드풀 3의 줄거리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고정해 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